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총선 종반전에 민주당 후보 측이 여러 가지 악재가 일어나면서 다 된 밥에 코 파뜨리는 것 아니냐는 그런 우려가 민주당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민주당 측 일부 인사들이 선거 막판에 선심성 돈 풀기를 벌이고 나서서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습니다. 서성교 건국대 초빙 교수님과 함께 이 문제를 조목조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 교수님, 네. 대개 선거 막판에 가면은 뭐 흑색선전이라든가 마타도 또 뭐 여러 가지 선심성 이런 공약들이 쏟아져 나옵니다만은 이번에는 흑색선전, 뭐 마타도 이런 것들은 별로 없었던 것 같고 다만 일부 대학생 뭐 단체라든가 이런 데서 선거 방해 행위는 좀 있었어요. 예. 그런데 문제는 지금 엊그제 터져 나온 게 김남국 후보 안산 단원 을이죠. 예. 그동안 참 말이 많았던 후보입니다. 이분이 그동안에는 이런 성희롱 문제라든가 여성 비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주 민감하게 반응을 하면서 최근에 N번방 사건에 대해서도 또 거기에 제작 유포한 사람뿐만 아니고 그걸 본 사람들까지도 다 뭐 이렇게 가해자의 범죄에 넣어서 단호하게 처벌을 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정작 본인은 뭐 이상한 소위 말해서 여성 비하라든가 성희롱을 전문으로 하는 그런 팟캐스트에 출연해가지고 같이 동조고 뭐 껄껄거리고 웃고 그래가지고 지금 선거 막판에 큰 이슈 어떻게 보면 쟁점으로 떠올랐어요. 예. 정말 어떻게 이런 사람이 대한민국 국회의원에 정당하게 공천을 받아서 출마했는지, 네. 뭐 성인지 감수성은 고사하고 이 도덕성 상당히 문제되는 사람인데 참 앞으로 이게 참 걱정이 많이 되는 부분인데요. 제가 이분이 하신 말씀들 이렇게 녹취록 풀는 걸 좀 봤습니다. 아, 그래요? 예, 보니까 이게 아까 말씀하신 대로 돈을 받고 하는 성인 유료 팟캐스트인데요. 이름도 이해를 잘 못하겠습니다. 뭐 쓰리 연고전이라 그래요. 그러네요. 쓰리 연고전. 그리고 무슨 잘 모르겠습니다. 색드립이라는 그런 프로가 있는 모양이죠. 색드립과 욕설이 난무하는 코미디 연애 상담 방송이라는데요. 제가 모르니까 색드립이라는 게 뭐 성 관련된 드립이라는 게 말을 많이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런 농담하는 건데 이게 선출직 공직자로 출마하는 사람이 이런 뭐 방송 사이트에 출연한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그럼요. 많고요. 그다음 제가 내용을 들어보니까 그런 내용 하는 방송을 들으면서 본인도 즐기고 거기다가 덧붙여가지고 동조하는 발언을 한다는 게 정말로 이게 일반인들이 들었으면은 이게 진짜 듣지 못할 내용들이 너무 많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제가 두 가지 발언만 녹취록에서 뽑았는데요. 예, 방송에서 하기가 적절치 않은 내용들이 너무 많은 것 같더라고요. 예, 뭐 이런 발언이 있습니다. 김남국 후보가 누나가 하는 건 괜찮은데 형이 하니까 더러워요. 예. 이게 뭐 내용이 뭔지 모르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외국 여성 사진을 보면서 가슴이 큰 여잔데 저런 걸 자랑하려고 그랬나 보구나. 저도 저 정도면 한 달 뒤에 바로 결혼 결심할 수 있습니다. 이게 보도된 내용들입니다. 예, 그러니까요. 예. 아니 어떻게 기본적으로 이거는 뭐 인간 양심보다는 기본적으로 공직자로서 가져야 할 기본적인 어떤 양식, 인격, 도덕성 뭐 이런 거를 언급할 수 없을 정도로 상당히 뭐 문제가 많고요. 더 심한 거는 이런 내용을 보고서도 공당인 민주당에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예. 뭐 본인이 한 발언이 아니고 대부분 다른 사람들이 한 발언이고 부적절한 대목이 없는 건 아닌데 그리 심해 보이지 않는다. 윤호중 사무총장 이런 얘기를 했고요. 또 이인영 원내대표가 직접 부적절한 발언은 하지 않아서 사실관계가 좀 잘못된 정치 공세일 뿐이다. 특별한 조치를 하지 않겠다. 원래 뭐 민주당이나 문재인 정부 보면은 사과하고 뭐 그런 게 없지 않습니까? 잘못을 시인한 적이 없어요. 완전히 얼굴 철판 깔고 부인해버리든가 그거 아니라고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분도 마찬가지 같네요. 사실은 뭐 김남국 변호사 아닙니까? 예. 이 사람은 그 서초동 집회 조국소를 아주 앞장서 개국본이라서 예. 제3국민운동본부인가 거기서 앞장서서 이런 사람이고 또 조국 백서 만드는데도 참여한 사람 아닙니까? 예. 그런데 더 이 사람이 지금 그동안 국민들한테 강인이 된 것은 강사갑의 금태섭 의원 있지 않습니까? 예. 그분이 그나마 민주당에서는 그래도 할 말 하는 사람 아니에요? 예. 그 사람 떨어뜨리기 위해서 거기 나간다 해갖고 그 난리 법석을 친 거 아닙니까? 예. 뭐 그렇게다가 결국은 뭐 여론의 비판을 받다 보니까 경기도 안산시 단원 을구까지 가서 이제 네. 공천을 받았는데 결국은 이런 부적절한 과거의 내용들이 충분히 검증이 안 되고 거슬러지지 않고 공직 후보자로서 출마하고 있는 이런 정당 시스템에 상당히 문제가 많고, 두 번째로는 본인 스스로 양심에 손을 얹고 본인이 공직에 나설 준비가 됐느냐 안 됐느냐 이런 거를 좀 판단할 필요가 있고요. 또 문제가 생겼으면 민주당에서 빨리 적절한 조치를 해야 되는데, 그 내용을 들어보면은 정말로 일반인들이 상식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정말 그 내용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런데 김남국 변호사, 김남국 후보는 전에도 지금 그 개국본에서 서초동 집회를 주도를 했지 않습니까? 그때 후원금을 받았어요. 예. 그 후원금 중에 4억 원을 보이스피싱을 당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것을 지난해 10월 9일 날 서대문 경찰서에 신고를 했어요. 또 김남국 변호사도 그 개국본에 아주 뭐 거의 집행부다시피 참여를 한 사람인데 10월 16일에 그 개국본의 실질적인 리더인 시사타파의 이종원 대표라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개국본 대표예요. 예. 그 둘이 친합니다. 예. 그 시사타파에 출연해갖고 그러니까 일주일 후가 되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거기 나와서 회계 처리를 아주 말끔하게 해갖고 차이가 나는 게 6,580만 원 분이, 아니 80원, 6,580원 분이 차이가 나는 게 없다. 이 정도로 깨끗하게 지금 개국본이 운영이 되고 있다. 이 얘기를 했는데, 아니 그 이전에 이 문제가 내부에서 터져갖고 난리 법석이 나고 경찰한테 신고까지 했는데 보이스피싱인지 아닌지 지금 알 수가 없어요. 예. 그런 상황인데도 이 시사타파라는 유튜브에 나가가지고 깨끗하다고 얘기를 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과연 이분이 정직한 후보인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예. 거짓말을 한 거 아닙니까? 예. 이게 참, 이게 대한민국 정치가 너무 진영 논리에서 싸움꾼들만 길다 보니까. 예. 우리 헌법에 보면 국회의원의 기본적인 의무는 첫 번째, 국민을 대표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런데 사실 김남국 후보 같은 사람이 우리 국민들을 대표할 수 있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조국을 대표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입법부 구성원으로서 입법 활동을 제대로 해야 되는데, 변호사지만은 이런 여러 가지 의혹적인 상황, 비도덕적인 상황에 처했던 사람이 국가와 국민을 위한 입법 활동을 제대로 할 수 있겠느냐? 예. 그리고 본인이 도덕적으로 문제가 많은 사람인데 정부에 대해서 국정감사나 국정조사와 정부 예산심의와 법률심사, 이거 국정활동을 제대로 할 수 있겠느냐? 이런 데서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는 인물입니다. 김남국 후보의 이런 사건이 사실은 조금 일찍 터졌더라면은 19대에 있었던 김용민 막말 파문을 능가할 정도의 그런 영향력을 미칠 수 있었는데, 이 막판에 이런 일들이 이제 드러나면서 과연 표심에 어떻게 작용할지는 좀 두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예. 아마 우리 유권자나 시청자들이 현명하게 판단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는 지금 요 서울 강남병의 김한규 민주당 후보죠. 이분도 뭐 자기들 내부에 캠프 뭐 이렇게 토론방이라고는 하지만 여기서 노인 폄하성 그런 발언을 내지는 그 투표를 종용하는 예. 그런 뭐 글을 올려갖고 지금 논란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투표를 종용한 게 아니라 노인들은 투표하지 말라, 못 가게 하라, 그런 내용이에요. 예, 이게 4월 12일 날 밤, 4월 13일 날 오전에 그 오픈된 카카오톡 채팅방에서 예. 참 제목이 무시무시합니다.
선거운동 행동 강령. 어디 무슨 지하 지하 조직들이 늘 쓰던 용어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뭐 예. 운동, 강령. 행동, 강령. 예. 소위 말하는 자기 지지자들한테 지침을 내린 거죠. 이렇게 선거운동을 하라고 예. 내린 내용 중에 만약에 부모님이나 어르신들이 2번 후보에게 마음이 있다면 2번 후보라는 것은 미래통합당 후보겠죠. 있다면 투표를 안 하도록 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코로나가 매우 위험하니 투표장에 가지 말라고 말씀드리라. 이렇게 지침을 내린 겁니다. 네, 지침을 내렸어요. 이 제목이 선거운동 행동 강령이기 때문에 강령이라는 것은 지침이지 않습니까? 네. 반드시 따라야 할 내용인데 이게 정말 강남에 출마한 뭐 후보자 본인이 안 했다 그러더라도 본인이 중심이 돼서 개설한 채팅방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럼 이런 네. 부적절한 내용이 일어나면 빨리 삭제를 하고 대국민 사과를 해야 되는데 참 안타까운 심정이 듭니다. 여기도 계속 뭐 삭제는 했다고 뒤늦게 했는데 계속 변명 내지는 해명으로 일관을 하고 있더라고요. 잘못된 건 잘못됐다. 예. 이렇게 사과를 하고 과도한 것에 있어서는 당 차원에서도 조치를 취해야 하거든요. 그런 것 보면 통합당은 어떻게 보면 순진한 것 같아요. 김대호, 차명진 후보 예. 사실은 그 전체 맥락을 보면은 뭐 못할 말 한 건 아닙니다. 예. 그러나 선거 전체 판세에 악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지도부에서 결단을 내린 거예요. 예. 근데 이 사람들은 그거 뭐 뻔뻔하게 뭘 잘못했냐 뭐 이런 식 아닙니까? 예. 별걸 가지고 시비를 거네 이런 식이니까 참. 정치인들에게 뭐 양심을 이야기하면은 뭐 나무에서 고기를 구하는 연못 구호라는 말이 있는데 네, 그런 셈. 그래도 공직에 출마하시는 분은 도덕성, 일말의 양심의 가책을 가지고 본인이 잘못했을 때는 뭐 정직하게 사과를 하면 되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용서를 받으면 되는데 이렇게 후원무치하게 책임을 회피하고 또 책임을 전가하고 또 적반하장식으로 상대방 후보를 비판하는 이런 거는 굉장히 뭐라 그래야 되죠? 우리 중국 그 쓴 사람 책인데 후흑학이라고 있습니다. 예, 후호각 있죠. 예, 후흑학. 얼굴이 아주 그냥, 두껍고 예. 양심이 시큼해야지 정치를 할 수 있다. 뭐 이런 책이 우리는 있는데 흔히 양심에 털난 사람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예. 털난 정도가 아니에요, 이거는. 그거는 굉장히 정치를 비화시키고 타락시키는 그런 뭐 술수 뭐 이런 관련된 내용인데 그거를 아마 지금 민주당이 교본으로 삼아서 하고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의심이 들고요. 우리 공직선거법 237조에 보면 뭐 선거의 자유를 방해하면 처벌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부정한 방법으로 선거의 자유를 방해한 사람은 10년 이하 징역 또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사전에 미리 조심을 하고 터지면은 선관에서 빨리 조사를 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는데 이 사안에 대해서도 민주당에서의 반응이 이렇습니다. 이인영 원내대표가 후보자나 뭐 공식 선거운동원의 발언이 아니라 지지자 중에서 어떤 분이 그런 발언을 한 것으로 확인이 됐다. 통합당에서 근거 없는 정치 공세를 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책임을 오히려 통합당 쪽에다가 전가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완전 적반하장격입니다. 아니, 캠프도 그 토론방이라든가 뭐 그 알림방에서 하는 얘기인데 그게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자기들 내 캠프 사람들만 지금 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게 선거 지침, 어떤 행동 지침을 내리는 거 아니에요. 개방된 뭐 채팅방이라고 이야기하고는 있지만은 이런 행동 강령을 내릴 정도면은 상당히 선거운동 핵심 조직이라고 보여지는 거거든요. 그 이인영 얘기가 나왔으니까 말인데 이분이 또 지금 가장 핫한 지역이 광진을 아닙니까? 예. 오세훈, 고민정 예. 후보가 지금 격돌을 하고 있고 정말 여기야말로 뚜껑을 열어봐야 한다 할 정도인데 가가지고 어젠가 고민정 후보가 당선되면은 전 국민한테 재난지원금을 주겠다. 아니 고민정 후보가 당선되는 것하고 긴급 재난지원금 주는 것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그리고 이 고민정 후보한테는 양정철이고 임종서이고 뭐 여권 사람들은 다 가더라고. 이 고민정이가 대통령의 복심입니까? 왜들 이래요? 뭐 청와대 이제 대변인 출신이기 때문에 청와대 사람들 또 뭐 민주당의 핵심 당직자들이 뭐 지원 유세하는 거는 뭐 조금 이해할 수 있는데 그런데 거기다가 대놔놓고 고민정 후보가 당선되면은
전 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주겠다. 참 이거 국민들한테 협박하는 것도 아니고. 국민의 세금을 이당 원내대표가 마음대로 이렇게 준다 안 준다 결정을 할 수 있는 겁니까? 자기 주머니에 있는 돈인가? 지 돈 주는 거예요? 예, 그다음 두 번째로 광진을 유권자들 입장에 봤을 때 우리가 재난지원금 그거 좀 주면은 그럼 고민정 찍을 줄로 아느냐? 이거는 유권자들의 표심을 사는 게 아니라 모독? 타락시키고 모독시키는 겁니다. 예. 집권당 원내대표가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정말 적절한 발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분은 말이 좀 거친가요? 운동권 출신이어서 그런가? 전에 마포에서 5인 실세 만났을 때도 이인영 씨가 그거 아닙니까? 민생당 또 정의당 그런 사람들 이렇게 비례위생정당에 들어오면은 똥물에 같이 뒹구는 것이다. 절대 안 된다. 그렇게 얘기해가지고 또 그때도 또 여러 가지 뭐 비난과 논란이 있었는데 이번에도 또 가서 진짜 국민들이 들으면은 억장이 무너질 소리를 했네요. 예. 또 이 강남에서도 그 대형 복지관이 있는데 그런 데는 대개 이제 구청이라든가 시에서 운영비를 지원하지 않습니까? 예. 근데 그 이용자들한테 편지를 또 보냈는데 그것도 지금 말썽이 돼 있어요. 자기들은 뭐 해명을 달리 하던데 그 투표 요령이라는 걸 뭐 보낼 기는 왜 보냅니까? 다 알아서 가는 거지 뭐 자기들이 왜 선관인가? 거기다가 기표소를 들어가서 1번만 찍으세요. 그래서 1번만. 1번이 어느 정당입니까? 어느 당 후보입니까? 근데 자기들은 한 번만 찍으라는 얘기였다. 그거를 아라비아 숫자 1로 쓴 거다는데 이게 누구들을 지금 우롱하는 것도 아니고. 이게 정말 단순한 실수인지 아니면 실수를 가장한 불법 선거운동을 할 건지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될 거고요. 강남 여기 복지관 아마 관장은 구청장이 임명을 하게 돼 있을 겁니다. 당연하죠. 그러면 구청장이 자기 사람 임명을 할 거고요. 강남구청장이 누굽니까? 민주당의 정승균 부청장 아닙니까? 부청장인데요. 이분이 참여정부 국정홍보처장도 했고요. 참여정부 국정홍보처장을 했다는 것은 굉장히 언론을 장악하고 여론을 호도하기 위해 가지고 사실상 선봉대 전위대 역할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 다음에 18대, 19대 대선에서 문재인 현 대통령 언론 특보를 했던 사람입니다. 네. 그 사람이 구청장을 하고 있고 그 사람이 임명한 사람이 복지관 관장을 하고 있으면은 이거는 뭐 명백하진 않지만 숨은 의도가 포함되어 있다라고 저는 의심할 수밖에 없고요. 이 문제에 대해서 문제가 있으면 강남 복지관 관장이 나오든 구청장이 나와서 사실관계를 명명백백하게 밝히고 잘못했으면 사과를 빨리 해야 된다고 봅니다. 사실은 이 강남 같은 데는 보수세가 강하기는 합니다만은 어쨌든 특히 을 같은 경우는 지금 아주 박빙이거든요. 예. 그런 데서는 뭐 몇십 표 차로 당락이 갈립니다. 예, 맞습니다. 과거에 16대 때인가 17대 때 문세표라는 게 있었습니다. 예. 문학진 씨가 광주, 경기도 광주에서 광주, 예. 3표 차로 졌어요. 예. 예. 그러니까 이런 데서 이용자들한테 몇백 명한테 보내고 그 사람들의 표심이 움직였다. 한 50표만 당락을 가를 수도 있는 거예요. 3표로 졌는데요, 뭐. 그래서 문세표라고 하지 않습니까? 제가 보도한 걸 보니까 복지관이 이제 발달 장애인 복지관인 것 같아요. 예, 발달 장애인이나 이제 정상적인 활동이 조금 어려운 장애인들을 말하고 있는데 약 한 190명한테 이 선거 관련된 유인물을 보냈고 더불어서 손 세척제와 마스크까지 보냈다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 정상적인 우리가 사고를 하고 활동을 하는 사람들이면 1번이라 그래도 한 번 찍는다라고 이해할 수 있겠지만은 이 사람들은 1번을 가서 찍죠. 이분들은 1번을 찍으라 그러면 진짜 1번 찍는다고 예, 그렇게 숫자가 되죠. 1이 돼 있으니까. 예. 그리고 그게 한두 명이 아까 문세표라고 말씀하셨지만 190여 명이라고 얘기가 되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거는 상당히 조금 의도적이라고 봐야죠. 의도적이고 명백한 공직선거법 위반이라고 보기 때문에 빨리 조치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또 막판이 되다 보니까 정부에서도 그동안 복지 정책이다 뭐다 해갖고 돈을 엄청나게 쏟아 부었는데 긴급 재난지원금도 준다 하는데 5월 달에 준다니까 선거 끝나고 나면 어떻게 될지도 모르겠어요. 이인영이 말대로 고민정이 당선 안 되면 우리는 이제 우리 국민들 그 재난지원금도 못 받게 생겼는데
13일 날, 그러니까 엊그제죠. 아동 돌봄 그 쿠폰, 이게 월 10만 원씩 주는 모양이에요. 예. 근데 그 40만 원을 4개월치를 앞당겨 준 거예요. 물론 정부 측에서 설명이 그렇죠. 아니, 지금 코로나 사태로 다들 어려우니까 미리 당겨서 주겠다. 우선 생활을 하도록 하겠다. 좋은 뜻이라고 하지만 과연 그런가. 이것만 하더라도 117만 가구에 230만 명이 해당이 됩니다. 예. 돈만 해도 9억 9,200억이요. 거의 1조에 가까운 돈을 풀었고요. 또 하나 오늘 조간에 나온 것 보면은 울산시 교육감 노키 씨인데 여기도 뭐 더불어민주당 쪽이죠. 예. 거기서도 갑자기 모든 학생들한테 교육재난지원금을 10만 원씩 주겠다. 이것만 해도 또 한 15만 명 되니까 한 150억 정도 예상이 들어. 그러니까 여기저기서 언론에 난 것만 그런 거고 여기저기서 막 푸는 것 같아요. 이게 뭐 속된 말로 21세기 조무식 막걸리 선거하는 겁니까? 그거 똑같은 거예요. 아니 이렇게 자기 돈 아니라고 막 퍼주기 하고 막 공약하고 이래도 되는 겁니까? 네. 그리고 물론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정들, 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세대들, 또 중소 뭐 소상공인들, 또 일용직 근로자들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왜 이러한 대책이 미리미리 심사숙고가 발표되지 않고 선거의 일전 2, 3일 전에 예. 이렇게 막 퍼붓는 식으로 발표를 하게 되면은 국민들이 그 주는 사탕에 달콤함 취해가지고 자기들 찍을 줄로 아는 겁니까? 아, 절대 우리 대한민국 국민은 그렇지 않습니다. 아, 우리 국민을 바보로 아는 거예요. 이 집권 세력이. 그래서 뭐 제가 이런 표현까지 쓰기는 싫은데 이거는 국민 정신을 타락시키고 국민을 노예화 시키겠다는 생각과 똑같은 겁니다. 우리 정부에서 우리 지자체에서 우리가 너네들 최소한도 요만큼 먹고 살게 해줄 테니까 우리를 지지하고 우리를 따라와. 이거는 타락시키고 그 마지막에는 결국은 국민을 노예의 길로 가려고 하는 그런 명백한 의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이에크라는 유명한 자유주의 경제학자가 노예의 길이라는 책을 쓴 거 아닙니까? 사람이라는 것은 결국은 자기가 주어진 자유와 또 자율성을 가지고 땀을 흘려서 열심히 노력한 만큼 보람과 가치를 가지고 행복하게 살아야 되는데 타인에게 의존하거나 또 더구나 국가와 정부에 의존하게 되면은 스스로 노예의 길을 면할 수가 밖에 없다. 그래서 지원, 뭐 도움, 원조 필요할 때 받아야 되겠지만 이것에 의존하게 되면 결국은 본인도 쉽게 말해서 망하게 된다. 이런 걸 단호하게 거절해야 된다고 합리적이고 이성적으로 평가하고 심판해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시청자 여러분, 거듭거듭 말씀드리지만 준엄한 심판을 해 주시길 당부드리면서 오늘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